역상 비신 적용 원리 강론. 이번에는 역상 비신 적용 원리에 대하여 강론해 보기로 합니다. 역이라 하는 것은 음양의 논리라 음양을 떠나선 무슨 원리를 말할 수 없다, 설파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비신이라 하는 것은 역을 풀기 위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각 효상에 매겨지는, 말하자면 십이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원리에 의거해서 그렇게 말하자면 각 효상에 대하여 비신이 적용되는가, 이것을 강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곤을 부모로 해서 건곤이 거기다 숫자를 말하자면 양수, 음수, 홀수, 착수, 이것을 갖다가서 문질러 가지고서 역상이 변함과 동시에 비신이 적용되어서 각 효기마다 그 비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배당된다, 매겨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원리는 간단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에 일할 적에 그 움직이는 상태를 본다 할 것 같으면 몸 움직임이나 모든 사물 움직임이 왔다 갔다 음양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요. 이를테면 페인트공이 페인트 칠을 하는데 붓을 잡고서 우로 이렇게 칠했다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 칠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페인트 칠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논리요. 우로 이렇게 올려 칠할 적에는 양이라 하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 칠할 적엔 음이라 하고 이러면서 벽을 이렇게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그림을 그리든가 여러 가지 무늬를 놓든가 이렇게 페인트 공이 말하자면 의도하는 대로 손놀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비신이 각 효기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성향으로 배당되고 매겨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카지노 같은데 빙고 게임 그 숫자 맞히는 거와 똑같은 논리, 가로 세로 곱셈 표시 이런 식. 그 전에 이렇게 백중날 같은 날 이렇게 무슨 게임을 차려놓고 버리는 것을 본다 할 것 같으면 홍이냐 청이냐 이런 말하자면 내기 기구도 있고, 또 이렇게 물건을 팔아먹기 위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끌고 모아서 무슨 국산품 애용이니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내걸고서 거기 얼마나 돈을 이렇게 처음에 들여밀고서 말하자면 로또 복권 당선되듯이 그렇게 숫자를 알아맞히는 식으로 국산품 애용 이러면 가로로 그렇게
말하자면 똑같이 맞든가 세로로 똑같이 맞든가 아니면 곱셈 부호식으로 맞든가 이렇게 되면 당선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가가지고 그 상품 그런 거에 대하여 그 상품을 말하자면 술이면 술, 담배이면 담배, 무슨 이런 생활용품 그런 거를 상품으로 타게 된다 이런 말씀이요. 이런 논리 체계와 똑같은 식으로 비신이 괴상에 적용된다 이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건공깨 부모깨를 머리로 해서 건깨는 홀수이고 공깨는 짝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문지르는 것은 음양이 교합, 배합한다는 의미에서 반대의 뜻을 가진 숫자를 갖다가서 문지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건깨는 홀수이니까 거기다 짝수를 갖다 문지르고 짝수의 숫자를, 곤깨는 음수이므로 짝수이므로 거기에다가는 홀수의 숫자를 갖다가 문질러서 말하자면 효상과 그 괴상이 변해지는 걸 보고 거기다가 그렇게 비신을 적용해서 배당해서 각 효기마다 매기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건깨는 근본이 자인진 이렇게 하면서 또 바깥깨는 오신술 이렇게 매겨집니다. 기본이. 곤깨는 저 우에서부터 유해충 묘삼이, 그러니까 대성깨를 갖고서 말하는 거예요. 건이청깨, 곤이직깨 이렇게 한인식으로 소송깨가 둘이면 대성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성깨를 갖고서 말하자면 비신 적용을 하게 되면 안의 꾀가 비신이 정해지면은 바깥 꾀는 자연적 절로 따라서 정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지. 그러면은 일이라 하는 숫자는 말하자면 홀수니까 곤깨에 갖다가 초효에다가 문질러 제키면은 진깨, 진이 뢰깨가 되면서 비신이 거기 초효에 매겨지길 자가 매겨져. 그렇게 되면 양효에 대한 비신은 12지지의 양수에 해당하는 뜻하는 홀수에 뜻하는 그런 비신이 위로 차례대로 매겨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것을 한 자리씩 건너뛰어서 매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인진 이렇게 초효서부터 매겨지면 겉깨는 따라서 사효, 오효, 상효가 오신술 이렇게 매겨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그러면 이것은 페인트공이 붓을 위로 이렇게 페인트칠을 한 것이라 하면은 또 아래로 페인트를 칠할 거 아니요? 이렇게 내려서 그런 것은 바로 음에 해당하는 논리체계라 내려오는 것이므로. 그러면 이제 짝수에 해당하는 것은 건깨에다 갖다가 말하자면 문질르는데 초효서부터 문질르는 게 아니라 페인트공이 내려오는 식으로 삼효서부터 매겨지는 거예요. 소송깨 삼효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축묘사, 그러니까 삼효는 축, 이효는 묘, 초효는 사 이렇게 하면 겉에 깨, 대성 겉에 깨 또 자연적 따라서 내려오니까 삼이
충묘사 이렇게 했으니까 네 개라. 그때 거는 따라서 미유해 이렇게 이루어잖아.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비신이 괴상에 대한 효기에 매겨지는 방법입니다. 그런 논리로 매겨진다. 그 다음 이제 또 1이라 하는 숫자는 사용했으니까 하나 건너뛰어서 홀수 적용을 한다 하면은 3이란 숫자다 이런 말씀이지. 그러면서 곤깨에다가 처음 초효에 이제 문질렀으니까 두 번째 효기에다가 또 문질르면 감수상이 되면서 초효에 인이 매겨집니다. 그러면서 2효에는 진이 매겨지고 3효에는 오가 매겨진다. 그래서 인진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네 개가 이러하니 외께 겉께는 자연적 신술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페인트공이 우로 이렇게 칠한 모습이다. 그 다음 또 이제는 짝수에 해당하는 것을 건에다 매겨야 된다. 그럼 이제 앞서는 상효가 아니라 3효에 서부터 내려칠했으니까 요번에는 말하자면 내려치려는데 그 효기가 2효로 온다 이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건께 2효가 동을하면서 2께 남방 2깨가 되면서 매겨지기를 해충묘 3효는 해 2효는 축 초효는 묘가 됩니다. 말하자면 송 4개의 음효 자리는 항시 축이 된다는 것만 알면 된다. 축이 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런 논리체계다. 이런 말씀이. 그래 해충묘 하니까 겉개는 자연적 따라 내려오니까 사미유 상효서부터 상효는 사, 오효는 미, 사효는 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비신이 적용된다. 그 다음 또 건깨에 이제는 이제 2효가까지 사용해서 감수상 되었으니까 3효를 또 이렇게 문질러야 될 거 아니요. 곤효에 된 3효. 그러면 간깨가 되잖아. 간산깨가 됩니다. 간이 산깨. 그러면서 이제 초효에는 이제 자와 인을 써먹었으니 그 다음 건너뛰는 것이 진이라 이게. 그러니까 진, 오, 신 초효에서부터 진이 매겨지고 2효는 오가 되고 3효는 신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적 겉개는 술자인 이런 식으로 4효는 술이 매겨지고 말하자면은 5효는 자가 매겨지며 4효는 인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체계다. 쉽게 말하자면은. 그러면 이제 건깨 논리 적용은 다 된 것이다. 그럼 곤깨 논리 적용은 이제 초효로 와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문질르게 되면은 건깨에다 이제 음수를 문질른다 이런 말씀이에요. 건깨 논리 체계 홀수 적용은 다 된 거지만은 이제 음수 적용은 아직 하나 남았다. 그러니까 건깨에다가 초효가 동을해서 거기 축이 매겨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페인트공이 내려오면서 붓질을 내려오면서 유해축 하면서 초효가 축이 되고 2효가 해가 되며 3효가 유가 됩니다. 그런 다음 자연적 겉개는 상효서부터
묘삼이 이런 식으로 매겨진다. 상효는 묘, 오효는 사, 사효는 미. 그러니까 묘삼이 유해축. 이런 식으로 비신 적용이 각 효기마다 배당되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신이 어떻게 말하자면 역상에 매겨지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강론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팔개 낙갑이라 그래서 한나라 시절에 경방씨가 뭐 이렇게 낙갑을 붙였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똑같은 논리, 이 강사가 지금 말하자면 강론한 논리 체계와 거의 같은 논리로 말하자면 매겨지는 기요. 건갑동궁, 뭐 고늘동군 이런 식으로 매겨지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것을 정음정량국이라고 하는 것인데, 토요에 건의 초요에 갑이 매겨지면 갑자, 갑인, 갑오, 갑진, 갑자, 갑인, 갑진 이런 식으로 매겨지면 거기에는 말하자면 주역은 64개고 역상은 육갑은 60개라. 그래서 그것이 수리상으로 서로가 이렇게 쫙 들어맞질 않기 때문에 기혼계로 돌아가는 논리 체계에 의거해서 겉에는 이제 이모, 임술, 이모, 임신, 임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께는 이제 말하자면은 묘사미가 안개가 됐으니까 비시니까 을묘, 을사, 을미 이런 식으로 삼에서부터 내려오는 모습. 그럼 겉에 거는 유해적 을해, 의류, 을해. 잘 들어보세요. 을해, 의류, 이게 묘사미 유해적 을축. 그렇게 을해, 의류, 을축이 아니라 기혼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경방시 낙갑이 매겨지는 논리 체계가 바로 말하자면 계유, 계해, 계축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식으로 논리 체계로 육갑이 말하자면 천간이 역상에 배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크게 안 사용한다 하더라도 물론 다 그 적용되고 푸는 방식을 몰라서 그렇지 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정음정량 논리, 정음정량계 논리라 하는 것은 건공은 감리 반뜻하는 거는 말하자면 정양계가 되고, 효상이 치우친 거 간손, 태 이렇게 그 역상이 치우쳐 있잖아. 간손하고 건곤감리 반대에 이제 얼얼리 머리가 지금 뭐 안 돌아가서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데, 간손, 태진, 진깨를 동방 진깨가 얼른 생각 안 나는구나. 간손, 태진 이런 것은 다 정운계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정음 정량 정국에 그의 성현들이 풀어서 삼합국 논리에 의거해 가지고 천간을 배당해서 이렇게 효상 움직이는 상황에 따라가서, 그래서 동방은 진경행이요. 그래서 또 동북가는 간병동궁이요. 이런 식으로 서남은 고늘동궁이요. 서방은 태정사축이요. 북방은 강계신진이요.
남방은 이임인술이라 이렇게 정해놨다. 동남방은 손신이며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정해놨다. 서북방은 건갑이며 서남방은 고놀이며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역상에다가 그 천간을 배정해놨다. 북방이 강계신진 이민술은 중국 무기가 한 번 더 이렇게 뒤냉기 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그 양수, 홀수, 양계, 음계에 서로 이렇게 말하자면 교착해서 문질러서 생기는 원리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논리체가 그렇게 돼서 말하자면은 그런 정음정량정국을 논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낙갑이 매겨지는구나. 진경해미 하면 왜 동방에 경희대에 떨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요. 그러니 고뇌 초요를 문질르니까 진깨가 되면서 동방 문왕팔계 동방깨가 진깨가 되니까 자연적 거기가 말하자면 경이 떨어지게 돼 있다. 이런 논리 체계입니다. 그래서 진경해미.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자, 경인, 경진, 경오, 경신, 경술 이런 식으로 낙갑이 매겨진다. 이런 식으로 낙갑이 매겨진다. 간병동국 했으니까 또 간께는 말하자면 진호신 술자인 이러니까 병진, 병호, 병신, 병술, 병자, 병인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낙갑이 매겨진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비신이 괴상 효사에 매겨지며 즉 적용되며 낙갑이 적용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각나는 대로 강론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역상 비신 적용 원리에 대하여 강론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강론하고 마칠까 합니다.